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사님과 함께하는 신년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화사님들의 신년 맞이는 어떠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요, 집콕에서 집콕으로 그렇게 2020년 마지막 날과 2021년 첫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화사님들의 신년새의 행복한 도전과 성공의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3회 조제관리사 시험 일정이요. 2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론적인 강의보다는 문제풀이 위주의 그런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어떤 문항으로 첫 영상을 시작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식약처에서 2020년 12월 30일 아주 따끈하게 발표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 학습 가이드가 나왔네요. 여기에는 과목별로 예시 문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예시 문항을 풀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발표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는요. 식약처에서 제3회 정기 자격시험 공고를 통해서 예고됐던 조제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표준교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 도구를요. 주요 키워드와 또 참고자료 형태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학습 가이드는요. 또한 과목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 학습해야 할 부분들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3회 그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교재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드는데요. 그 교재와 함께 이번 학습 가이드에서 발표된 내용들 같이 매칭시켜서 꼭 비교, 정리하는 시간 가져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강의로부터 각 과목별 예시 문항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시면서 향후 조제관리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같이 한번 맛을 보는 시간을 배워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예시 문항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참, 그리고요, 이번 학습 가이드는요, 총 74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학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힘내서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예시 문항입니다. 화장품 포장에 표시해야 되는 사용시 주의사항에 관련된 문제지요. 잠시 멈춤을 눌러보시고 풀어보시도록 하실게요.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요. 3번이죠. 외음부 세정제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정해진 용법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법에서도요. 맞춤형 화장품 준수사항 있죠.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준수사항 중에 네 번째 항목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혼합 소분에 사용하는 내용물 원료의 내용과 그 특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맞춤 화장품의 준수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시 주의사항은요. 시행규칙 별표에서 화장품 유형에 따른 제품별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지요. 공통사항이 있고요. 모든 화장품에 공통적으로 적어야 하는 사용 시 주의사항과 또 제품별로 개별로 적어야 하는 개별 사항이 나눠져 있습니다. 본문항은요. 이런 개별 사항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 사용하는 성분에 따른 사용시 주의사항이 별도의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시 주의사항은요. 2가지 부분에서 학습을 하셔야 되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사용시 주의사항 그리고 고시에서 정해지는 사용시 주의사항 그 2가지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개별사항에 대해서는요. 별표에서 14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문항에서 나온 보기에 내용들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부 세정제죠. 정해진 용법 용량 잘 지켜 사용할 것 외에도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요. 분만 직전에 외음부 주의에 사용하지 말 것. 이런 표현들은요. 외음부 세정제에 한정된 그런 표현이고요. 프로필렌 그리콜 이 부분은 다른 제품군에도 사용시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등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적어야 하고요. 팩은요 눈주의입니다. 팩 눈주의, 마스크 시트 눈주의 피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발용, 두발 염색용, 눈 화장용 제품류 사용하는 성분들이 사용시 주의사항 뿐만 아니고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이 굉장히 많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이렇게 사용시 주의사항을 써야 하고요. 채취 방지용 데오도란트가 대표적인 제품이죠. 데오도란트에 사용되는 성분들은요 피부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털 특히 채취를 나타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겨드랑이 털 같은 털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냄새들이죠. 근데 털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이런 모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채취 방지용 제품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피부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적어야 하지요. 그리고요,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 제품은 같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적고 있는데요. 굉장히 긴 내용들을 적어야 합니다. 공통사항에 본사항을 적어야 되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특이 체질, 생리, 출산 전후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본 제품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의 손상 등을 피하기 위해 용법 용량을 지켜야 한다. 또는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의 보관 조건입니다. 그리고 개봉한 다음에 7일 이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퍼머넌트 웨이브용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제품 외에 나머지 제품들에 대한 개별 주의사항들 다 숙지하셔야 합니다. 성분별에 따른 사용시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문항 두 번째,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정답은요, 바로 2번인데요. 기억, 디귿, 미음 요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 문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특성상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요 화장품법보다 더 강한 그런 벌칙 조항을 부과받을 수가 있는데요. 본 문항은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고객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거나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과 관련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마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즉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고용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개인정보 취급자죠. 바로 조제관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본 문항 추가적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 시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바로 본조 17조 1항 제1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사항, 그것이 이 제2항에 있는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이죠.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자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정보 주체 즉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판매하는 A라는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급한다고 가정을 하면 먼저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동의를 받은 경우가 있겠죠. 그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알려야 될 사항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즉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A 판매자죠.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A 판매자가 판매 홍보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받는다라는 홍보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즉 A 판매자에게 개인정보 중에 전화번호든지 주민등록번호든지 어떠한 것을 알려줬는지 그 항목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A 판매자가 고객의 정보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이용할 건지 그 기간에 대한 부분도 고객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또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안을 골라내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본 경우는 정보 주체 즉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였고요.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건데 제15조 1항 2, 3, 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볼까요? 개인정보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제15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1항 중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지막으로 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화장품법에서도 그 영업자들, 제조업자,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그 업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할 때 그 영업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죠. 그럴 경우 식약처장은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 중에 뭐 민감정보라든지 고육 식별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항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자 제공 시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고객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 살펴봤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낯선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번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문항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와 관련된 표시광고 부분이죠.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요. 안전성 평가입니다. 이 영유아 어린이와 관련된 표시광고 특히 영유아 쪽에 관련된 부분은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펴봐야 할 내용이고요. 특히 작년이죠. 영유아 어린이와 관련된 또 고시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제정이 됐죠. 이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본 내용은요 이미 시험에서도 나왔던 부분을 아마 다시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제품 및 제조 방법에 관한 설명 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이렇게 세 가지
영유아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안전성, 제품의 안전성 자료죠.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법령 조항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장법 제4조의 2에 나와 있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 제품별 안전성 자료 3가지 작성, 보관해야 하고요. 덧붙여서 시행규칙 10조의 2에 있는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죠. 연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부분이죠. 이미 영유아 만 3세 이하, 어린이 만 4세에서 만 13세 이하 이렇게 정하고 있죠. 연령 기준은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유력하게 또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하는 표시 광고의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시의 경우와 광고의 경우로 나눠져 있고요. 표시의 경우는 화장품 1차 포장, 2차 포장에 영유아 어린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보관해야 하고요. 광고의 경우에는 조금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죠. 광고는요. 별표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 화장품 광고의 매체 및 수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옥부터 암호까지 광고의 매체 수단이 있는데요. 영유아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감옥부터 밤옥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죠. 감옥부터 밤옥까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광고 매체 수단에 영유아 화장품을 특정 광고하는 경우, 어린이인 경우에는요. 여기에 밤옥이 빠지죠. 밤옥은요. 방문 광고 및 실현에 의한 광고입니다.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감옥부터 마목까지 여기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을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작성, 보관해야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1과목 예시문항 4번째입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정답은요.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이죠. 이 부분은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미 조제관리사 시험에 나온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문항의 법령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시행규칙 17조라고 되어 있지만 그 법은요. 화장품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내용에 기인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식약처장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해 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법 규정에 의거해서 위해 평가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이죠. 위해 요소 인체 내 독성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과정,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위해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세부 사항은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고시 내용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세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앞에 부분에 있는 간단한 정의 부분 말씀드릴게요. 인체에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바로 고시입니다. 여기에서 위해 평가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화장품법뿐만 아니고 인체 적용 제품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인체 적용 제품이란 사람이 섭취, 투여, 접촉, 흡입 등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화장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을 포함한다 돼 있죠. 포함하는 거니까 화장품도 인체 적용 제품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고시의 내용 중에서는 화장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해서 정하고 있죠. 독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이다. 혹시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의 요소입니다. 위의 요소. 위의 요소.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을 위의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해성은요, 인체적인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에 노출되는 경우에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도를 위해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위해성 평가. 인체적인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 위해성 평가라고 정의합니다. 통합 위해성 평가는요, 인체적인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의 내용도 정의 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 화장품과 관련돼서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그런 용어들이 또 나오는데요. 안전력, MOS, 또 전실 노출량, SED 등과 같은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위해 평가에 필요한 그런 세부 사항들입니다.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좀 더 깊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번 시간은요, 제1과목 예시문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문항 하나하나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왔던 출제 문항을 적어 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과 또 각 조항별 법령에 대한 세부 조항들을 전부 다 숙지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네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잡히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